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선언도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결론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9일과 10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또다시 결론 없이 구체적으로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협상 결렬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미국과 중국이 끝내 협상 타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협상에 나서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맞아요. 이러면서 좀 예. 화해 무드가 되면서 타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좀 간극을 좁히지 못했을까요? 이게 이제 패권 이슈 같아요. 패권 이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만 네. 그렇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주권의 문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재권 침해 문제나 정부 보조금 지급, 중국 제조 2025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첨단 제품의 70%까지 국산화하겠다. 그를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인데 요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은 법으로 보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게 근거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하는 것보다 이행 메커니즘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피해 가려고 그러다가 류허 총리가 지난번 10일차까지는 양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게 뒤집혔어요.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어디 있고 국내 정책인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 강경파들의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주권 침해 관련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의 자존심이다 해서 뒤집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서 간극이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이름 붙인 패권 이슈 같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기술 이전 금지 외에도 이제 과도한 자국산 제품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정상회담 때 그 당시에 미국이 1조 달러의 구매 제한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요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작년 말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140개 조항 정도의 중국이 양허라고 합니다. 컨세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한테 양보해줄 그 리스트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때까지 약 6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그다음에 후반부에 내려가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을 해주겠다고 중국이 약속했는데 그 수준이 이제 약 6천억 달러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조 달러는 좀 많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총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대부분 4조 달러 중에서 그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것, 트레저리 빌이나 트레저리 본드로. 그다음에 이제 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1조 달러를 바로 동원하기는 중국도 아무리 리저브가 커도 조금 힘든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출했던 6천억 달러 정도가 맥시멈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문제나 아니면 데이터 이전 규제 또 유전자 변형 씨앗 승인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좀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NYT나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된 협상은 그 최종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보도를 안 해서 주로 이제 미디어들이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핫 이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GMO 프로덕트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씨앗을 과연 이것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국내에 도입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 주권에 관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다툼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런 이슈들은.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겠다, 인상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2천억 달러죠. 원래 이제 작년부터부터 봐야 되는데 작년 7월에 이제 34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고 네. 그다음에 8월에 이제 160억 달러에서 합쳐서 500억 달러에다 25% 관세를 네. 매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있었던 것이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인데 중국 수출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10% 부과를 어떤 조건으로 했냐면 원래 올해 1월 1일부로 이게 25%로 상향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작년에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 때 미중 양 정상이 그러면 협상을 하는 대신 관세 인상을 유예를 하자. 그래서 이제 협상 기한이 이제까지 잡힌 게 네. 2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국이 이제 그 약속을 번복했다. 자꾸 지연 전술을 쓴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협상 진행 가능 과정에 시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1일 공시 1분 기준으로 이제 뭐 관세를 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근데 그냥 요 조정하는 방법을 조금 더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 도착 기준이 아니라 중국 출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출발이 10일 공시 1분에 네. 출발한 거니까 보통 배로 하면 2주 빨라야 2주 늦으면 3주 걸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동안의 협상 시한은 둔 거다. 그렇게 측면에서 관세를 매겨서 위협을 가하긴 하되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룸은 주겠다. 주는 그런 형태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10%에서 25%로 올린 관세를 중국 입장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복 관세라든지 맞대응 이런 모습은 안 보이겠단 말이죠. 시간을 버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이 때릴 수 있는 관세 수준은 저 보복 수단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1,250억 달러, 1,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수출하는 게 한 5천억 달러 되니까 그 중에서 중국이 내릴 수 있는 건 다 내렸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는 뭐 이렇게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랍스터 같은 경우는 캐나다 메인 랍스터를 캐나다 랍스터로 돌리고 네네. 근데 메인이나 캐나다나 그게 그거죠.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썼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렇다면 왜 자제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국은 해주고는 싶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 국내 사정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이 미국 농가를 상대로 관세를 통해서 보복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계획을 밝혔단 말이죠. 이게 사실 근데 무역 협상의 어떤 장기화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전략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국제 협상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요. 어떤 거? 하나는 국내 협상, 네. 국내 보조나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네네. 충격을 완화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가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한테 주장하는 것.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대두 농가에 대한 수입을 브라질로 돌렸단 말이죠, 중국이. 네. 그렇게 되면 대두 농가가 이제 푹썩 주저앉게 그럴 수 생겼으니까. 있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생산 감축이나 이거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협상력 강화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아무리 대두를 지금 브라질 우리 거 수입하다가 돌리더라도 우리 농가는 상관없다 끄떡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양쪽을 같이 물고 들어가는 협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외에서 협상력도 강화하고. 굉장히 전형적인 전략 중 하나로 볼 그거는 수도 우리 있겠네요. 보통 국제협상에서 씁니다. 예, 많이 쓰는 협상 전략입니다. 네. 다음 달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 시기에 무역 협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죠. 예.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런 패권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국이 양보해 주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은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협상이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보고하러 갔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뒤집어진 게 이번 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위급 협상 대표도 원래는 100여 명이 가서 전부 가서 대대적인 그 쇼를 하면서 사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류허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뭐 9일에나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협상단 대표단 규모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걸로 보면
과연 협상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법에는 분명히 이제 양자 협상 형태가 될 텐데 네. 마무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인 것을 타결을 해서 봉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협상 타결이죠. 그러나 겉보기를 딱 해서 마무리해서 마무리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많이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준다는 것 요것만 약속을 받아놓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아름답게 봉합하는 정말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형태로 네. 그런 마무리하는 방법도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이 사실 워낙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정부가 사실 중국산 제품에 조치를 하더라도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우리 제품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게 이제 클것 두 가지 같은데. 충격이죠.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때리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1년에 한 1,500억 네. 달러쯤 돼요. 그 중에서 한 80%가 네. 부품 및 소재 형태란 말이죠. 우리는 소비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은 네네. 워낙 싸기 때문에. 재료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부품 소재 같은 첨단 부품, 첨단 소재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것을 중국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장착한 다음에 미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부품 소재 수출이 줄어들 것이 이게 이제 간접적인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제품, 우리 공장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현지에서. 예. 현지 공장들이 가서 생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2천억 달러에는 컴퓨터 무슨 스마트폰 부품, 자동차 부품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다수의 소비 제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모자 같은 예를 들면 제 동기생이 이제 중국에서 모자를 디자인은 한국에서 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 유럽, 미국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까지 비즈니스를 잘했는데 네. 미국 시장이 막혔대 지난번에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왜 그러냐 할 때 갑자기 고관세가 높아져서 예. 그걸 감내할 수가 없다 네. 하는 형태로 중국에 나가 현지 공장도 타결을 보게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제3의 생산 거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던가 아니면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의존율이 25%, 미국 의존율이 12%, 합치면 37%, 거의 40%를 미중 양국의 무역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수출 시장 다변화나 우리 품질 고급화를 실행하지 않으면 네. 우리는 그러면 미국이 때리든 중국이 때리든 보복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수출의 절반을 거기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라기보다 필수 사항,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대응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 사드 보복 때를 보듯이 예. 롯데는 유통직이니까 뭐 맞았단 말이죠. 네. 그러나 삼성 반도체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가 됐어요. 첨단 제품이나 꼭 써서 그 품질을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건드리지 못하죠. 네. 바로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품질 고급화해서 누구도 이 부품과 소재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기술 고급화를 시키는 방법. 이것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네. 협상을 미국이나 중국이랑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술력을 높여서 자체 제품으로 보여줄 기술력이- 수밖에 없다. 자체 기술력이 바로 협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노성 교수와 미중 무역 협상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대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